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도 옹야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지런할 제자이지만 제나라로 보통 많이 쓰인 단어죠. 제나라에 혹은 제나라가 한번 변하면 변하다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당시 공자의 생전에 제나라라는 곳도 있었고 공자의 나라는 노나라였죠. 그런데 이 노나라가 되기 전까지 저희가 배웠던 하, 은, 주 혹은 하, 상, 주라고 했던 이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자는 이 주나라의 문화를 굉장히 숭상하고 있었고 주나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거를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나라에 한번 변화가 있으면 이른다. 제 나라가 이를 것이다. 어디에? 노나라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노나라가 조금 더 훌륭한 나라로 공자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자가 있었던 노나라가 한번 변하면 이른다. 어디에? 도에 이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는 나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도 주나라의 도를 얘기할 겁니다. 공자는 항상 주나라의 도를 숭상해 왔었기 때문에 주나라의 도를 얘기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익히 배웠지만 노나라의 정치 사정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새 가문이 있어서 노나라의 왕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권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나라는 제 나라보다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나라는 노나라보다 조금 더 뭔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특히 제 나라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관중, 아시죠? 그 관포지교에 나왔던 그 관중입니다. 관중을 등용하게 되는데 물론 사자성어에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나오지만 사실 관중이 그렇게 좋은 정치만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자, 특히 논어에는 관중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관중의 등장으로 인해서 제 나라가 더욱더 악화됐다. 제 나라의 정치가 더욱더 악화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장과 그 바로 뒤에 나올 24장 같은 경우는 마치 공자가 사석에서 얘기하듯이 조금 가벼우면서도 직설적인 그런 표현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나라가 한 번 변하면 노나라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노나라는 한 번 변하면 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자가 나오는데요. 여기 고는 앞에 있는 뿔 각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술잔인데 이렇게 팔각 모양의 모서리를 지니고 있는 술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아마도 제 생각엔 공자의 앞에 이 팔각 모양의 술잔, 고라는 술잔이 놓여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한탄 혹은 비평을 하면서 고에 빗댄 것 같습니다. 고가 고답지 아니하면 그것이 고이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의 특성은 팔각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깎아서 원형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고이겠는가? 그러니까 이 각이 없는, 모서리가 없는 고가 과연 고이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에 빗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 그리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라는 뜻도 될 수 있고 혹은 인간이 인간다워야 한다. 라는 뜻도 될 수 있겠죠. 인간다움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또 이게 지금으로 또 얘기를 해보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한다. 라는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술잔이 만약에 원형이 돼버린다면 고가 만약 원형이 돼버린다면 과연 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원형이 되었어도 술잔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고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남자다움, 여자다움, 혹은 학생다움, 부모다움, 어른다움
등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가 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다움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미 넘치는 인간다워야 된다라는 것처럼 굉장히 뭐뭐다움이라는 말을 많이 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굉장히 많은 새로운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자의 답을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고가 고답지 않으면 그것이 고이겠는가? 고이겠는가? 다음 25장입니다. 이번에는 제하가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제하는 공자의 제자로 문을 굉장히 잘 했던 제자입니다. 제하가 물으면서 말하기를 인자라는 것은요, 인한 사람은요, 비록 그에게, 여기 지금 그에게라고 갈짓자가 쓰였습니다. 역시 목적어죠. 에게부터도 목적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고하면서 말하기를, 인자에게 고한 게 되겠죠. 인자에게 고하면서 알리면서 말하기를 저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우물에 있습니다. 무엇이 인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여기서 그 역시 인자겠죠. 그 얘기를 들은 인자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 말을 쫓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우물이라고 썼지만 어떤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물 안에 인이 있어요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인자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우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함정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제하가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자, 할 위자가 나오는데요. 저희 할 위의 뜻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통은 하다 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for,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이게 됩니다. 여기는 어찌하자가 어찌 혹은 무엇이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죠. 그렇게 합치면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찌하여 그러할 연자는 그러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하겠는가 합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자는 강조의 의미를 조금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것을 그러하겠는가 혹은 그냥 그러하겠는가 라고 해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군자는 인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군자라고 이제 말을 바꿔서 씁니다. 군자는 갈서자입니다. 가다. 오를 가자는 캔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군자를 가게 할 수는 있다. 여기 지금 갈 수 있다가 아니고 가게 할 수는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한문에서는 한자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자, 사역동사 할 때 이 사자, 하게 할 사자, 하여금 사자를 쓸 수는 있지만 요거 없이도 사역의 의미를 나타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군자를 가게 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함정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 우물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속일 수도 있다. 그로하여금 속이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그물망자죠. 그물 이렇게 촘촘하게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잡는 게 되니까 잡아둘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시 잡을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잡아둘 수가 없다라는 사역의 의미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또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하가 물으면서 얘기하기를 인자는요. 비록 그에게 인자에게 알리면서 말하길 우물에 함정에 인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자는 그것을 쫓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무엇 때문에 그러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자, 즉 인자는 가게 할 수는 있다. 그 우물 근처로 앞에까지 가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우물 안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군자를 속일 수는 있지만 그 군자를 우롱하고 잡아둘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자, 특히 공자가 말하는 인자는 굉장히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가게하거나 속이거나 또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속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를 잡아둘 수는 없고 거기 함정에 빠뜨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인을 찾아 헤매고 또 어떤 거짓말을 듣는다고 해도 그 거짓말에 빠지거나 잡히지 않을까요? 대체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인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는 인자가 되어야만 할까요? 네,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을 많이 봤는데요. 옹야편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열공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